자, 오늘 조달 등록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자, 정부 기관에 내 물건을 납품하기, 공공조달이라고 하죠. 공공기관에 내 물건을 어떻게 납품할 수 있는지. 그래서 세부적으로 마스 등록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우수 조달 제품이 있어요. 그래서 마스 등록하는 방법, 그 다음에 우수 조달 제품 선정되는 방법, 이렇게 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천상에서님, 지금 소리 안 들린다고 하시는지, 소리 안 들린다고 하시는 분이 계신데요. 밑에 음소거 버튼에 X자가 되어 있으면 그거 클릭해서 해제해 주세요. 다른 분은 다 잘 들리시죠? 네네. 진행하겠습니다. 아, 맞다. 채팅창. 천상의 손님 이제 들리시나요? 천상의 손님 이제 들리세요? 자, 오늘 배우게 될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자, 조달 가능한 제품의 종류. 오늘 조달청에 어떤 제품을 조달할 수 있는지, 그런 제품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요. 그 다음에 조달청 계약에는 어떤 종류가 있는지, 어떤 유형의 계약이 있는지 알아볼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세부 계약으로서 마스 계약, 그 다음에 우수 제품 계약, 그 다음에 혁신 제품 계약, 그 다음에 해외 조달, 이렇게 네 부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달 등록 절차에 대해서 좀 자세히 살펴볼 거고요. 조달청에 있는 종합 쇼핑몰의 종류 알아볼 거고요. 조달청의 입찰 원칙 알아볼 거고요. 그 다음에 전자 입찰의 흐름, 이렇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달 등록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 개념을, 내 물건을 어떻게 하면 이제 정부기관에 납품할 수 있구나, 이 절차를 아시게 될 거예요. 자, 오늘 배우게 될 내용 보시고 저걸 배우시면 여러분들은 이제 내 제품을 공공기관에 납품할 수 있고요. 내 업체 등록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인증서를 등록할 수 있고요. 지문 등록기도 등록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취급하고 있는 물품도 등록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조달청과 가격 협상을 시작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품 등록, 쇼핑몰에 상품 등록을 할 수 있고요. 이제 전자 입찰을 진행하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1시간 배움 끝에 어마어마한 걸 배우시게 될 거예요. 자, 이제 공공구매, 공공조달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무료 컨설팅 이벤트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0명이시죠? 30명. 자, 30명. 30명 추첨 들어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29번. 29번 대표님 누구신가요? 김영주 대표님. 저랑 상담하셨죠? 네. 저랑 상담하셨기 때문에 안타깝네요. 다음 다시 한번 추첨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영주 대표님 빼고 15번 대표님, 전영흠 대표님. 전영흠 대표님 계신가요? 전영흠 대표님 계세요?
전영흠 대표님, 예, 예. 전영흠 대표님, 천상혜선님이 전영흠 대표님인가요? 소리가 안 들리신데 어떻게 해? 끝나고 채널톡 주세요. 채널톡. 자, 그럼 이제 강의 들어가서 조달청에 대해서 이제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달로 과연 세계 인류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을까요? 있으니까 했겠죠.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사례가 있습니다. 조달로 인해서 해외 인류 기업으로 도약한 사례가 바로 유니더스예요. 유니더스가 어떤 제품을 만드는지 아시는 분? 채팅창에 쳐주시겠어요? 유니더스가 어떤 제품을 만드는지 아시는 분? 네, 맞았습니다. 데이비드 김님 맞았습니다. 이따 선물 드릴게요. 네, 콘돔 제조업체입니다. 원래 해외 조달 시장은 해외 조달 시장 중에 이제 콘돔은 일본 업체가 1위를 차지하고 있었는데요. 유니더스가 국내 조달을 거쳐서 해외 조달을 시작하고 드디어 UN 조달에 성공하면서 세계 1위 기업으로 도약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모든 일본 업체를 제치고 유니더스가 독보적인 1위예요. 전 세계 1위. 그게 그 계기가 UN 조달을 시작하면서부터 시작했네요. 그래서 중소기업이 조달을 잘만 이용하면 어마어마하게 큰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기회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자, 그러면 조달청에 등록 가능한 상품은 어떤 제품, 어떤 상품이 납품 가능할까요? 어떤 제품, 어떤 상품이 납품 가능할까요? 한번 볼게요. 자, 규격 또는 모델이 확정되고 상용화된 물품이 납품 가능합니다. 규격이 있고 상용화된 물품. 그러니까 이미 시중에 팔리고 있는 제품이 가능한 거예요. 그 다음에 연간 납품 실적이 3천만 원 이상인 업체가 3개 이상일 것.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카 오디오를 만드는 업체다. 또는 어떤 뭐 문구류를 판매하는 유통하는 업체다. 그러면 나라장터에 가서 이렇게 치세요. 검색을 해서 여러분이 취급하는 제품이 딱 나왔을 때 취급하는 업체가 3개 이상일 때 3개 이상일 때는 여러분 물품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내가 파는 물품이 나라장터에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그럼 큰일 납니다. 3년 걸립니다. 등록하는데. 없는 물품 등록하려면 3년 걸린대요. 자, 그래서 업체 공통의 상용 규격 및 시험 기준이 존재할 것. 그 다음에 단가 계약이 가능한 물품. 이런 것들이 조달청에 납품할 수 있는 물건이에요. 자, 이렇게 얘기하니까 좀 애매하죠. 애매해서 제가 사례를 좀 들어봤습니다. 자, 건물 외부 조각상과 조형물 가능할까요? 그다음 의료기 납품 가능할까요? 의약품 납품 가능할까요? 의약 외품 납품 가능할까요? 의약품이면서 의약 외품도 되는 콘택트 렌즈나 파스 이런 거 가능할까요? 식품 가능할까요? 페인트 가능할까요? 시멘트 가능할까요? 밀가루 같은 가는 거 가능할까요? 자, 여기에 대해서 이거 보시면 이제 금방 아실 거예요. 아, 어떤 제품이 조달이 가능하구나. 자, 첫 번째 건물 외부 조각상 조형물 안 됩니다. 왜 안 될까요? 단가가 없죠.
예, 단가가 없어요. 예술 작품이라. 그래서 조달 납품이 안 됩니다. 의료기 안 됩니다. 전문 의료기는 의사를 통해서 또는 의사에게 납품하는 거기 때문에 의료기 안 됩니다. 의약품도 안 됩니다. 당연히. 의약 외품은 됩니다. 의약 외품. 그러면 의약품이면서 의약 외품인 콘택트 렌즈, 파스 이런 등등등 이런 제품은 어떻게 될까요? 안 됩니다. 네. 의약품 카테고리가 있기 때문에 납품이 안 돼요. 그다음에 식품 안 됩니다. 제가 아까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페인트는요? 됩니다. 그럼 이 가루로 된 시멘트는요? 됩니다. 규격이 있잖아요. 밀가루는요? 규격이 있는데 안 되죠. 식품이니까요. 네, 식품이라서 안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조달청에 가능한 납품 사례를 좀 알아봤어요. 이제 어떤 제품이, 어떤 물품이 납품되는지 아시겠죠? 그럼 조달청 계약의 종류를 한번 볼게요. 다수공급자 계약, 흔히 마스 조달이라고 하죠. 마스 조달. 다수공급자 계약, 그 다음에 우수제품 계약, 흔히 우수 조달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총액 계약, 흔히 수의 계약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혁신제품 시범 구매 계약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해외 조달, 흔히 G패스라고 하죠. G패스. 요렇게 5종류의 계약이 있습니다. 조달청 계약은 이렇게 5종류가 있는데요. 이 중에 대박나는 계약이 있습니다. 대박나는 계약. 대박나는 계약이 2번 우수조달 제품입니다. 우수조달 제품으로 선정되시면 각 기관이 의무적으로 구매를 해야 돼요. 의무 구매하는 이렇게 포션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우수 조달이 되시면 매출 한 10배는 올라갑니다. 10배. 그리고 다수 공급자 계약, 총액 계약 여기에는 약간의 기존에 약간의 비리와 카르텔들이 좀 있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좀 이따 좀 말씀드릴게요. 자, 첫 번째 다수 공급자 계약, 흔히 마스 조달이라고 하는데 다수 공급자 계약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마스 조달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한번 볼까요? 마스 조달. 자, 마스 조달은 멀티플 어워드 스케줄이라고 해서 미국 조달 시스템을 그대로 따온 겁니다. 미국 조달 시스템을 그대로 따와서 멀티플 어워드 스케줄이라는 제도예요. 자, 봅시다. 기존의 최저가 1인 낙찰자 선정 방식으로는 기존에는 최저가 1인 낙찰 방식이었어요. 근데 다양성이 부족하고 품질 저하의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지적됨에 따라서 다수의 공급자를 선정해서 선의의 가격, 품질 경쟁을 유도하는 동시에 수요 기관의 선택권을 제고하는 제도이다. 네. 미국과 캐나다 등에서 활용되고 있는 제도이다. 네, 그러니까 공공기관이 물건을 원할 때 납품할 수 있는 업체가 한 군데가 아니라 복수의 업체로부터 납품을 받겠다는 소리예요. 네, 이게 마스 계약입니다. 마스 계약. 다음 마스 체결 결차가 있는데요. 마스 체결 절차 한번 볼게요. 자, 보세요. 중요합니다. 자, 조달청과 조달업체 이렇게 구분이 있는데요. 업체가 공공기관에 납품을 하고자 하는 업체가 입찰 참가 자격을 등록해야 됩니다. 네, 참가 자격을 등록해야 되고요. 업체 등록이라고 그래요, 보통. 그 다음에 물품 목록화를 요청해야 됩니다. 그래서 식별번호가 나와야 돼요. 이 업체가 납품하는 물건의 품번, 식별번호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업체를 등록하고 내 물건의 품번을 받아야 돼요. 네, 이 단계를 거친 다음에 조달청에서 낸 구매 공고를 검색합니다. 구매 공고를 검색하고 그 다음에 적격성 평가 신청을 해요. 아니면 사전 자격 심사 신청을 하는데 이거는 복수의 업체가
동일한 제품을 납품할 때이고, 일단 이걸로 할게요. 적격성 평가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신청서를 접수하고 평가 결과를 통보해서 통과가 되면 이제 가격 기초 자료를 제출해요. 얼마를 받겠습니다. 이 제품은 얼마를 받겠습니다. 그래서 가격 내고를 들어갑니다. 그래서 가격 자료를 접수하고 협상 기준 가격을 작성하고 가격 협상을 통보합니다. 그래서 협상 가격을 제출해서 정부가 마련해 놓은 이 최저가가 아니고 최적의 가격에 가장 가까운 업체가 가격 협상 조건을 받게 되고요. 그 다음에 계약서를 체결하게 됩니다. 자, 이런 절차를 밟습니다. 마스 계약은. 자, 마스 계약의 특징은 마진이 되게 우수해요. 얼마 전에 경기도지사 이재명 도지사가 경기도는 조달청에서 조달하지 않겠다, 이런 폭탄 선언을 했죠. 왜 그러냐면 시중에 팔리는 가격보다 조달 등록된 가격이 더 높다. 이게 말이 되느냐? 이게 무슨 경쟁 입찰이냐? 그래서 조달청으로부터 물품을 조달하지 않고 경기도가 독자적으로 하겠다라고 폭탄 선언을 했는데 진행이 됐는지 모르겠네요. 안 됐을 것 같은데. 하여간 정부 모든 기관은 조달청에서 물품을 구매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어떤 가격이 올라가든 어떤 업체가 어떤 지자체의 주문을 수령하든 반드시 조달청을 거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비리, 담합, 카르텔 같은 게 형성됩니다. 많이 좋아졌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있어요. 네, 스펙 작업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 주격서라고 해요. 주격서 작업을 통해서 경쟁사를 따돌립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에 해당하는 기준 업체만 입찰할 수 있음. 그래서 경쟁사의 스펙을 포함시키지 않아서 경쟁사를 따돌립니다. 그래서 이거는 조달청 출신인 사람들이 개입을 하죠. 보통 브로커로. 네, 이렇게 해서 어마어마한 부를 축적합니다. 그 다음에 전자세금 계산서를 사용해야 되는데요. 조달청에서 전자세금 계산서를 사용하는 방법은 이렇게 매뉴얼에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또 일일이 다 말씀드리긴 뭐하고, 전자세금 계산서를 등록하고 관리하는 기준이 있구나. 네, 이런 절차가 있다. 이렇게 알아두십시오. 이건 파워포인트니까 다운받으시면 보실 수 있어요. 자, 그렇게 해서 다수 공급자 계약에 대해서 좀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수 제품 계약. 1번 다수 공급자 계약, 2번 우수 제품 계약. 우수 조달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우수 조달은 뭐냐면요. 이거 좀 확대해 드릴까요? 조달청 우수제품 제도란, 조달청 우수제품 제도는 조달 물자의 품질 향상을 위하여 96년에 도입하여 중소기업 및 초기 중견기업이 생산한 제품 중 기술 및 품질이 우수한 제품을 대상으로 엄정한 평가를 통해 우수제품으로 지정하는 제도입니다. 네. 이 우수제품은 정부기관이 의무적으로 구입해야 되는 할당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우수 제품으로 지정이 되시면 회사 매출은 10배 정도가 올라갑니다. 10배 정도. 전부 다 이거 하려고 이제 혈안이 돼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심사를 통과해 납품이 가능한데요. 첫 번째, 기술을 소명해야 됩니다. 이게 NET 기술로, NET라고 New Excellent Technology, 그래서 New NET 인증을 받거나 아니면 등록 특허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술이 소명돼야 되고요. 두 번째는 품질이 소명돼야 됩니다. 그래서 성능이 인정돼야 되고 GR 인증, GS 인증, 환경 마크, K 마크 등등 이런 걸 통해서 품질이 소명되어야 해요. 좀 까다롭죠. 네.
여기 좀 매뉴얼이 있습니다. 매뉴얼 여러분 참고하시라고 제가 올려드렸고요.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우수 조달 제품 매뉴얼. 매뉴얼, 네, 여기 매뉴얼 한번 볼게요. PDF라 별도의 PDF로 보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우수 조달 제품 매뉴얼 이렇게 나와 있죠. 여기 보시면 우수 제품 지정 제도의 개요, 그다음에 절차, 우수 제품의 관리, 계약, 이렇게 판로 지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절차만 볼게요. 절차를 보셔야 우수 제품이 뭔지 아시겠죠? 절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청인과 조달청과 우수제품협회가 있는데요. 이 3자가 신청인이 지정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우수제품협회가 신청서를 접수해서 신청서를 검토하고 조달청이 신청을 접수합니다. 그 전에 이제 보완 요청이 있겠죠.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그래서 신청 제품을 공개하고 의견서를 접수합니다. 그래서 1차 심사 결과 보고, 그래서 1차 심사 제품을 공개하고 의견 접수를 하고요. 자, 여기가 중요한데요. 1차 심사 결과 제품을 공개합니다. 공개해서 이 제품이 우수조달로 등록될 예정입니다. 이의가 있으신 기업은 이의 신청을 하세요라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의 신청이 들어오잖아요. 그럼 취소됩니다. 네. 그래서 이의 신청 기간에 보완을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네. 이의 신청 기간에 다른 업체가 이의 제기 못하게 보완을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전부 다 함구하고 있죠. 쉿 하면서. 그래서 그 기간이 지나면 이제 입찰을 진행하실 수 있어요. 우수 제품 지정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우수 제품 계약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우수 제품도 이제 아시겠죠, 대충. 자, 그 다음에 NEP 인증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자, NEP 인증과 우수 조달이 어떤 관계가 있느냐? 아까 NET 인증 말고 NEP 인증이요. NEP 인증은 현재 수많은 인증 중에 킹입니다. 킹. 왕이에요. 가장 뛰어난 인증. 조달계 육군사관학교라고 하지. 예전에 뭐 육사 나오면 대통령 된다 그랬잖아요. 그런 식으로 조달계 육군사관학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혹독해요. 근데 심사에 3개월이 소요되고요. 혹독한 서류가 들어갑니다. 60페이지에 달해요. 사업계약서가 60페이지가 채워야 되고요. 그 다음에 굉장히 꼼꼼한 실사를 거쳐야 되고, 그 다음에 3주간의 예비 공고를 통해서 이의 제기가 안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보완이 굉장히 철저해야 돼요. 그리고 이 NEP 인증을 하면 매출이 막 8배, 10배, 막 100배 이렇게 올라가니까 이제 NEP 인증을 받기 위해서 경쟁이 치열해졌습니다. 그러면서 NEP 제품끼리 경쟁을 붙게 됐어요. 그러면 이제 어떤 제품이 가장 유리할 것인가? 그래서 MB 정권 시절에 야, NEP 제품 중에 녹색 인증을 받아. 녹색 인증을 받으면 내가 니네를 우수조달로 해줄게. 이렇게 된 거예요, 스토리가. 그래서 MB 정권 당시에 녹색 인증이 등장했습니다. NEP 제품 사이에서 또 우열을 가리기 위해서요. 배점이 30점을 받아요, 녹색 인증이. 자, 취득 전략을 볼게요. 그러니까 NEP 인증과 녹색 인증은 되게 까다롭고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 같이 소상공인 또는 중소기업이신 분들은 타 기업 인증 시에 동시 인증으로 가세요. 왜 이렇게 숟가락 얻는다 그러잖아요. 숟가락 전략이에요. 다른 기업이 인증을 할 때 동시 진행을 합니다. 그게 좋아요. 여러분들의 관계사
또는 거래처가 여러분과 함께 같이 NEP 인증 그리고 녹색 인증을 진행하는 거예요. 이 전략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NEP는 제품에 대한 인증이고요. 녹색 인증은 기업에 대한 인증이에요. 그래서 NEP 제품 인증, 그다음에 녹색 인증, 기업 인증 이렇게 둘 다 받으시면 우수 제품 계약으로 가는데 가장 빠른 직통 코스입니다. 직통 코스. 우수 제품 계약에 여러 코스가 있는데 이게 가장 빠르고 가장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NEP 인증이 굉장히 중요한 인증이 됐죠. 자, 그다음에 세 번째 마스 계약, 우수 제품 계약, 그다음에 세 번째 총액 계약. 흔히들 수의 계약이라고 하는데요. 총액 계약은 어쩔 때 생기냐면요. 유찰이 3번 됐을 때 3회 유찰 시 수의 계약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네 번째는 수의 계약으로 진행해요. 수의 계약이 비리의 온상이기 때문에 공무원도 꺼리고 납품업체도 부담스럽죠. 그래서 3회 유찰된 계약은 수의 계약으로 진행합니다. 그래서 일부러 유찰을 유도하는 경우도 있어요. 누가 마이크를 안 끄셨네. 네. 그래서 총액 계약으로 공고가 되고요. 총액 계약이 결국 수의 계약입니다. 그래서 총액 계약이라고 검색하시면 수의 계약 리스트가 쫙 뜰 거예요. 그래서 총액 계약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간단합니다, 이건. 그다음에 혁신 제품 시범 구매 계약이 있습니다. 혁신 제품 시범 구매 계약은 패스트 트랙 1, 2, 3가 있는데요. 패스트 트랙 1은요. 혁신 제품이라고 했으니까 제가 R&D 지난번에 강의했었잖아요. 그 R&D를 통해서 나온 그 결과물을 쇼핑몰에 올려서 팔 수 있게 했습니다. 그게 패스트 트랙 1이고요. 그다음에 패스트 트랙 2는 상용화되기 전에 시제품. 그러니까 상용화 양산되기 전 시제품도 혁신성과 공공성이 인정되면 혁신 제품 시범 구매 계약을 진행하실 수 있어요. 그다음에 패스트 트랙 3가 NEP 인증, NET 인증 받은 제품은 패스트 트랙으로 혁신 제품 시범 구매 계약에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NEP 인증은 무조건 받아야겠죠. 네, NEP 인증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아셨을 거예요. 그 다음에 해외 조달입니다. GPAS라고 하는데 해외 조달은요. GPS 인증은 업체 등록을 요청합니다. 여기서 업체 등록을 요청하는데 해외 조달 정보센터라고 있죠. 여기에서 약관 동의하시고 다음 눌러서 업체 등록을 하셔야 돼요. 업체 등록을 하시고 그다음에 글로벌 조달 장터라는 게 있어요. ITC 프로큐어먼트 맵. 그래서 글로벌 조달 장터에 해외 조달을 할 수 있는 매뉴얼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 매뉴얼도 지금 첨부 파일로 드렸어요. 그래서 수출, 단순 수출이 아니라 대상 국가의 정부에다 납품하는 거잖아요. 대상 국가의 정부에 납품하는 그 매뉴얼 여기 있으니까 이것도 보시면 매뉴얼 보시면서 진행하실 수 있어요. 자, 이렇게 됐고요. 해외 조달. 그 다음에 해외 조달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면 해외 조달이 가능한 국가랑 지역은 미주 지역이 있고요. 미주 지역은 현재 미국과 캐나다가 우리나라에서 미국 정부와 캐나다 정부에 납품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유럽 지역을 보면 EU 11개 국가인가 12개 국가죠. EU 국가의 정부에 납품이 가능하고 영국과 터키, 러시아 정부에도 우리나라에서 납품이 가능합니다. 조달청을 통해서. 그래서 GPS 인증이 되게 중요하죠. 그 다음에 아시아 지역은 중국, 일본, 인도네시아, 베트남, 호주, 인도, 우즈베키스탄, 미얀마, 사우디아라비아, UAE 이런 국가들의 현재 정부에
이런 국가들의 정부에 납품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국제기구가 있는데요. 국제기구는 UN 납품과 ODA, 그래서 공적 개발 원조. 왜 그 개발도상국이나 후진국에 이렇게 원조하는 거 있잖아요. 예, 그런 원조 물품에 등록하실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마스크 같은 게 있겠죠. 그래서 미주 지역, 유럽 지역, 아시아 지역, 국제기구 이렇게 해외 조달할 수 있는 곳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자, 이제 조달 등록 절차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이게 제일 중요하겠죠. 어떤 절차를 통해서 조달 등록을 할 수 있는지. 자, 첫 번째로 조달업체 신규 이용자 등록을 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로 조달업체 인증서를 등록해야 되고요. 그죠? 내가 이제 회원가입을 해야 되는 거예요. 회원가입을 하고 내 인증서를 등록해야 돼요. 조달청에. 세 번째가 이제 내 물품을 등록해야 돼요. 품목을 등록해야 되고, 그 다음에 품명을 등록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노트북을 공급하겠다 그러면 그게 품목이고요. 노트북에 CPU는 i50을 뭐 i10을 쓰고 하드는 뭐 500기가 뭐 또는 뭐 1테라 이런 하드를 쓰고 SSD를 쓰겠다. 뭐 이런 걸 품명 등록이라 그래요. 그래서 각 제품별로 번호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품목 등록과 품명 등록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조달 공고를 보셔야 돼요. 지금 어떤 공고가 나와 있나, 내가 납품할 만한 공고는 무엇이 있는가 라고 해서 조달 공고를 검색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적격성 평가를 받으셔야 돼요. 적격성 평가는 내 물품을 이제 나라장터 쇼핑몰에 등록하셔야 돼요. 나라장터 쇼핑몰, 종합 쇼핑몰에 등록하려면 이 제품이 국가에서 인정하는 품질 안에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적격성 평가를 받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가격 기초 자료를 제출합니다. 이 제품은 얼마에 팔 거다. 얼마에 팔 예정이다. 그래서 기초 가격 자료를 제출하고요. 가격 기초 자료. 그 다음에 협상 가격을 제출합니다. 이 제품은 시중에 얼마에 팔려고 있는데 정부에는 이 가격에 납품하겠어요. 라고 협상 가격 제출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계약을 체결합니다. 정부랑, 그러니까 조달청이랑 여러분이 계약을 체결하고 이제 판매를 하는 거죠. 판매 전에 상품 등록해야 되고요. 상품 등록하고 이제 판매를 들어갑니다. 판매는 이제 전자 입찰을 형태로 정부가 공고를 띄우면 내가 입찰을 해서 낙찰을 받으면 그걸 판매하는 거죠. 이런 절차로 조달이 등록됩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여러분을 신규 이용자를 등록하고 인증서를 등록하고 품목, 품명 등록하고 공고를 검색해서 그 내 제품이 적격한지 아닌지 평가를 받은 다음에 가격 자료를 제출하고 이제 조달청이랑 내고할 수 있는 내고가를 제출하고 계약을 최종 체결한 다음에 쇼핑몰에 상품을 등록하고 이제 판매를 한다. 네, 이런 절차를 거칩니다. 자, 다음 볼게요. 자, 그럼 첫 번째 조달업체 신규 이용자 등록. 여기서 말했던 1, 2, 3, 4, 5, 6, 7, 8, 9, 10, 11 여기에 대해서 다 알아볼게요. 신규 이용자 등록. 나라장터 조달업체 등록 이용자 매뉴얼을 제가 올려드렸어요. 매뉴얼이 양이 어마어마합니다. 한번 보실까요? 양이요. 어마어마한데 이거 하나 아시면 네, 그냥 마스터 하십니다. 마스터. 네, 나라장터 조달업체 등록 이용자 매뉴얼 이렇게 나오죠. 보실게요. 대충 훑어볼게요. 시간이 없어서. 나라장터 조달업체 등록 이용자 매뉴얼. 그래서 인증서 발급, 입찰 참가 자격 등록 신청, 조달청 검토 승인, 지문 등록, 인증서 등록. 네,
이렇게 있어요. 요게 여기서 보시면 여기 1번, 2번 이 절차가 나와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용자 매뉴얼을 올려드렸고요. 그다음에 사용자 등록 매뉴얼이 있어요. 업체 등록하는 거. 예. 이 매뉴얼하고 이 매뉴얼하고 조금 다른데 이게 제일 큰 매뉴얼이고요. 이거는 사용자 등록에만 나와 있는 매뉴얼입니다. 이것도 제가 올려드렸어요. 그 다음에 직접 생산 확인증 발급. 여러분이 만약에 제조업이면 직접 생산 확인증, 그러니까 OEM 제조를 통해서 받는 물건은 제조 물품이 아니라 공급 물품, 즉 유통 물품으로 등록을 하셔야 되고요. 제조 물품으로 등록하려면 여러분이 직접 생산하시는 것만 돼요. 그러니까 내가 제조업이에요. 제조업인데 내가 OEM 공장을 통해서 제조를 한다. 그러면 공급 물품에 들어가는 거고요. 내가 제조업인데 내 공장, 내 자가 공장에서 물건을 만든다. 그러면 제조 물품을 등록하실 수 있는 거예요. 두 개가 좀 달라요. 그래서 여기 볼게요. 여기에 여러분이 직접 생산을 하시면 직접 생산 확인증을 여기서 받으셔야 돼요. 네, 여기 이제 진행 절차가 있는데 직접 생산 확인증을 발급받아야 직접 제조 물품을 등록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네. 다음, 그 다음에 조달업체 인증서 등록이 있어요. 조달업체 인증서 등록이 지문 등록이라고 하죠. 보통 지문 등록이라고 하는데요. 지문 등록기를 수령합니다. 지문 등록기를 언제 하냐면 여러분들이 조달을 하려면 일단 범용 공인인증서를 신청해야 되거든요. 범용 공인인증서를 신청할 때 지문 등록기도 같이 신청해요. 그러면 범용 공인인증서가 여러분들한테 오고 지문 등록기는 조달청으로 갑니다. 여러분의 지문 등록기는 조달청으로 가요. 왜 가냐면 여러분들이 업체 등록을 한 다음에 지문 등록을 하러 조달청을 가셔야 돼요. 조달청을 직접 가셔야 됩니다. 조달청에 직접 가셔서 여러분의 지문을 등록해야 입찰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범용 공인인증서를 신청하고 그 다음에 지문 등록기를 신청하면 범용 공인인증서는 여러분한테 오고 지문 등록기는 조달청으로 갑니다. 거기서 나중에 지문 등록한 후에 찾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조달업체 인증서를 등록하고요. 거기에 대한 매뉴얼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간단히 볼게요. 지문 인식기가 어떻게 생겼는지는 아셔야 이제 조달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아이고, 이거 이래. 이게 PDF가 제대로 다운 안 되네. 요거 나중에 보시면 일단 일단 크롬으로 볼게요. PDF 지금 안 되니까. 크롬으로 보면 지문 인식기가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USB 같이 생겼는데 이게 있어야 입찰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다가 그 범용 공인인증서를 신청하는 곳이거든요. 범용 공인인증서를 신청하실 때 지문 보안 토큰, 지문 등록기도 같이 신청하시는 거예요.
네, 요렇게 생긴 지문 인식기가 있고요. 여기다 이제 엄지손을 얹는 거고요. 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쓱 긁는 겁니다. 쓱 이렇게 쓱 이렇게 쓱 긁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지문 인식을 하는 게 있고요. 저렇게 긁는 방법이 있고 그냥 넓은 곳에 이렇게 엄지손을 그냥 대는 방식이 있는데 요게 제일 많이 팔립니다. 팔리기는 요게 제일 많이 팔려요. 이렇게 그냥 손 올리면 되죠. 이렇게 쭉 긁지 않아도 올리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지문인식을 통해서 공인인증서를 등록하는 거예요. 이게 공인인증서예요. 지문보안 토큰이. 그래서 각종 제품이 있고요. 이런 제품이 있고 여기 구동 프로그램 설치하는 법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이거 나중에 자료 강의 안 받으시면 여러분이 클릭해서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렇게 해서 지문 등록과 인증서 등록을 할 수 있어요. 인증서는 지문 등록기를 통해서 공인인증서를 인증하는 겁니다. 지문 보안 토큰이라 그래요, 보통. 그 다음에 이제 품목 등록이에요. 아까 이제 목록화되어 있지 않은 물품에 대해서 요청하는 단계가 있는데요. 내가 노트북 검색했는데 노트북이 없는 거예요. 그럼 노트북이라는 카테고리를 등록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만약에 없으면 목록화가 없으면 8일이 소요됩니다. 8일 정도 지나서 그 카테고리를 만들어줘요. 그래서 이 물품 등록을 안 하려면 품목 등록을 안 하려면 품목 검색 시 3개 정도의 업체가 조회되면 베스트예요. 그럼 이걸 안 해도 되잖아요. 그죠? 이게 8일이 소요되지만 등록된다고 해서 승인이 나지가 않아요. 아까 승인 나는데 3년 걸린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물건을 검색했을 때 3개 정도 업체가 조달을 하고 있구나. 요게 베스트예요. 근데 막 10개, 20개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업체가. 그러면 경쟁력이 없는 거예요. 그럴 때는 우수 조달로 가셔야 돼요. 지금 이제 이건 마스 조달 얘기하는 거거든요. 내가 검색했는데 3개 정도의 업체가 조회되면 마스 조달도 경쟁력이 있다. 그런데 뭐 10개, 20개 업체가 나왔다. 그러면 이건 포기하고 우수 조달로 가셔야 돼요. 그래서 목록화 요청하는 매뉴얼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것도 볼게요. 그다음 품목 등록 다음에 뭐라 그랬죠, 제가? 네, 품명 등록. 품명 등록은 식별번호, 즉 내 제품의 고유의 번호를 취득하는 단계예요. 그래서 목록화되어 있지 않은 품명에 대해서 요청해야 되는데 만약에 내 노트북 품명이 없다 그러면 24일 걸립니다. 24일 소요되고 그래서 물품 식별번호를 신청하는 거고요. 여기는 상품 정보 시스템에 가서 할 수 있는데요. 상품 정보 시스템 가볼게요. 여기죠. 여기 상품 정보 시스템. 그래서 여기서 여기 품목 검색, 품명 검색 있죠. 품목 검색, 품명 검색해서 각각 등록할 수 있고요. 여기에서 조회가 안 되면 목록화를 신청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목록화를 신청하시면 된다. 자, 이렇게 알아봤고요. 그래서 품명 등록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그 다음 공고를 검색하셔야 돼요. 나라장터에서 공고를 검색하시는 거예요. 종합 쇼핑몰에서 검색합니다.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빠져나가서 제가 여기서 나라장터 이렇게 하면 나라장터 나오거든요. 이게 나라장터의 메인 페이지예요. 나라장터 조달 메인 페이지인데 여기에 보시면 관련 사이트에 보시면 여기에 조달청 사이트가 있고 종합쇼핑몰, 혁신장터, 벤처나라,
상품 정보 다 나와 있죠. 네. 여기를 통해서 들어가실 수 있어요. 그래서 종합 쇼핑몰 들어가 볼게요. 종합 쇼핑몰에 검색을 합니다. 제가 아까 노트북 했죠. 노트북으로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노트북 컴퓨터 품명, 세부 품명에 노트북 컴퓨터가 잡혀 있어요. 자, 공급업체 몇 개인가요? 공급업체 엄청 많죠. 계약 업체명으로 검색해 볼게요. 아이고. 그럼 35만원, 36만원, 42만원, 43만원. 그리고 중국 회사 포유, 아니, 이건 중국에서 수입해서 팔고 있는 포유 디지털이라는 중소기업이 나오죠. 그러니까 마스 계약이라고 나오죠. 다수 공급자 계약, 마스 계약. 한 중간 가볼까요? 업체가 엄청 많죠. 여기는 뉴 브로드 테크놀로지라는 업체입니다. 이것도 중국산. 이건 100만 원대네요. 100만 원대 노트북. 그래서 이렇게 나라장터에서 쇼핑몰 검색을 하실 수 있어요. 네, 이렇게 보시면 여기에 웬만한 절차 안내는 다 나와 있으니까 제 설명을 들으시고 여기 가서 하시면 되게 그래도 익숙하실 거예요. 자, 그다음 단계가 이제 공고를 검색하는 단계입니다. 아이고, 링크가 눌렸나 보다. 공고를 검색하는 단계인데요. 종합 쇼핑몰에서 검색하고 다수 공급자 계약 구매 공고를 보는 거예요. 아까 봤던 페이지에서 여기 보이시죠? 요거 다수 공급자 계약 구매 공고. 네. 국가에서 이런 물품을 지금 살 거예요. 여기에다가 납품하세요 라고 공고를 띄워요. 그래서 공고 확인하기 들어가면 이렇게 금속 기둥, 콘크리트, 그레이팅 덮개, 살충제, 충격 완충 장치, 그래서 현재 공고가 들어가고 있는 제품이 쫙 떠 있습니다. 뭐 살충제 하나 볼까요? 살충제. 예, 여기서 이렇게 나와 있죠. 살충제 개별 공고. 그래서 공고서 상세 보기 이거 꼭 하셔야 돼요. 공고서 상세 보기에 들어가셔서 이 공고서를 클릭해서 어떤 조건으로 납품해야 되는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네. 그래서 세부 품명 번호는 요게 있어야 되고, 살충제, 아바맥틴 분상성 액제, 그다음에 4리터 단위로 18,000개. 그래서 추정 가격은 21억이네요. 네. 21억어치를 사겠다. 그 해당되는 업체는 입찰을 해라. 네, 이런 겁니다. 이렇게 공고가 떠요. 이런 공고도 처음 보셨죠? 이런 공고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구매 공고가 뜨고요. 그 다음에 공고 상세 조회, 아까 제가 한 것처럼 공고 상세 조회를 들어가는 겁니다. 네, 아까 보셨죠? 이거 이제 크롬으로 봐서 이렇게 깨져서 나오는데 이거 아래 한글 파일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공고 검색을 여러분들이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공고 검색을 하시면 그 다음에는 적격성 평가를 해야 되는데요. 국가가 요구하는 품질에 맞느냐. 네, 그래서 적격성 평가를 신청하고 협상 품목을 등록하고 적격성 평가 결과 확인을 해야 돼요. 거기에 대한 규격서가 나오는데요. 규격서 한번 샘플 볼게요. 이 국가가 요구하는 규격이 있어요. 그 규격에 맞는 제품을 해야 됩니다. 이거 아래 한글이라 깨지네요. 여긴 제대로 나왔다. 자, 규격서 이렇게 생겼습니다.
2021년도 노원 자원 회수시설 탈취제 연간 단가 구매. 그래서 노원구에 있는 노원 자원 회수시설에서 탈취제 공고가 나왔네요. 올해 따끈따끈한 공고네요. 2021년도. 발주자는 우주 엔비텍. 계약 대상자 이제 업체 대표. 탈취제는 요런 규격의 탈취제를 쓰겠다 우리는. 그래서 요런 규격의 탈취제를 납품해라 이런 소리고요. 품질 기준 여기 나와 있죠. 암모니아, 트리메틸아민, 황화수소, 메틸머캅탄 뭐 그래서 이렇게 요 규격을 맞춰야 되고, 유해 원소도 뭐뭐 이하로 맞춰야 되고, 물품 납품은 이쪽으로 납품해라. 20리터짜리 통으로 납품해라. 물품 검수 일반사항. 네, 대금 지급. 이렇게 절차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아시겠죠? 네, 어떻게 생겼는지 아시겠죠, 이제? 그래서 적격성 평가가 끝나면 이제 가격 기초 자료를 제출해야 됩니다. 아, 우리 제품은 이 가격에 팔아요. 조달청 나라장터에 이 가격에 올릴게요. 라고 기초 자료. 이게 확정 가격은 아니에요. 내고를 해야 되니까. 기초 자료 목록을 내고 거기에 대한 자료 제출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 매뉴얼이 있으니까 보시고요. 그다음에 그 외의 절차입니다. 협상 가격을 제출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협상이 완료되면 계약을 체결하겠죠. 조달청이랑 계약을 체결하고, 그다음에 상품을 이제 쇼핑몰에 등록합니다. 쇼핑몰에다가 상품을 등록하고 이제 판매를 하죠. 판매가 이제 전자 입찰이죠. 전자 입찰을 통해서 판매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조달청 종합 쇼핑몰은 좀 아까 보셨던 나라장터 종합 쇼핑몰이 있고요. 그다음에 벤처나라라고 있어요. 또. 벤처나라는 뭐냐면 7년 미만의 기업들만 들어가는 곳이에요. 예. 초기 기업들을 우대로 해서 7년 이내 기업들만 들어가는 몰이 따로 있습니다. 벤처나라라고 해서. 네, 여기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벤처나라도 네, 그 요건이 있어요. 뭐 일정 품목은 벤처나라에서 구입해라는 할당을 해줍니다. 그렇고요. 그다음에 여기 스마트 에어 챔버가 이게 굉장히 유명한 기업이거든요. 스마트 에어 챔버 나중에 검색해 보세요. 벤처나라가 그렇게 생겼고요. 그다음에 벤처나라의 상품 등록하는 매뉴얼 이게 첨부해 드렸고, 그다음에 혁신장터가 있습니다. 혁신장터 아까 R&D 결과물 한다 그랬죠. 그래서 R&D 결과물을 올릴 수 있는, 그리고 NEP 인증받은 혁신장터, 그다음에 디지털 서비스 전용몰, 이렇게 해서 조달청 종합쇼핑몰엔 4가지 종류가 있어요.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벤처나라, 혁신장터, 디지털 서비스 전용몰. 여기는 주로 이제 소프트웨어 공급 계약,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개발, 이런 용역 계약 같은 거. 그래서 디지털 서비스 전용몰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달청에 있는 쇼핑몰 종류를 좀 알아봤고요. 조달청 입찰 원칙이 있어요. 계약 체결 방법별 분류가 있고, 일반 경쟁 입찰이 있고, 제한 경쟁 입찰이 있고, 지명 경쟁 입찰이 있고, 수의 계약이 있고요. 수의 계약은 유찰 3번 되고 나서 4번째부터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최저가가 아니고 최저가 낙찰이라는 거 꼭 유의해 주시고, 제품 등록이 먼저 돼야 된다. 예, 그래서 품명과 품목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조달청 입찰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전자입찰 흐름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입찰 정보를 조회하고
공동수급 협정 여부를 체크하고, 공동수급은 뭐냐면요, 한 기업이 단독으로 하는 게 아니라 두 개나 세 개 이상이 연합해서 들어와 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건지 아닌지 체크하고, 아니면 단독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전자시담이라고 해서 서면상으로 계약을 체결하던 것을 전자상으로 가격 협상하는 것을 전자시담이라고 해요. 용어가 생소하시니까 용어를 좀 정리해 드렸어요. 그다음에 지문 투찰. 그래서 지문 등록기를 통해서 이제 투찰합니다. 내가 이거 얼마에 납품할게요 라고 투찰. 여러 기업이 투찰을 해서 그 중에 개찰 결과를 확인하죠. 어느 업체가 이제 낙찰됐다고. 그래서 최종 낙찰을 받고 이제 납품을 하게 되는 흐름입니다. 흐름이. 자, 오늘 배운 내용 굉장히 많은데 굉장히 빨리 했죠. 빨리 했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조달을 할 생각이 있으시면 제가 이 강의 자료에 모든 링크가 다 나와 있어요. 필요한 링크가. 그래서 클릭하시면서 여러분 스스로 조달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조달 등록을 외부에다 의뢰하시면 업체 등록하고 마스 등록하는데 보통 3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들고요. 그 다음에 우수 제품 조달을 가면 500만 원에서 700만 원. 그리고 지방 같은 경우는 1000만 원 받는 경우도 봤어요. 예, 그래서 우수 조달 같은 경우 굉장히 힘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오늘 제 강의안 받으려면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후기 블로그에 써 주셔가지고 링크 단톡방에 올리시면 되는데, 그러면 그 제가 블로그에 찾아가서 링크, 이 강의안 받을 수 있는 링크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이 나왔던 자료 다 압축해서 싹 다 드릴 거예요. 그래서 꼭 강의안 받으셔서 조달 성공하시길 바래요. 정부기관에 납품하고 싶다, 그러면 꼭 하셔야 됩니다. 오늘 배운 내용 조달 가능한 제품의 종류 알아봤고요. 마스 계약, 그 다음에 우수 제품 계약, 그 다음에 혁신 제품 계약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해외 조달도 간단하게 알아봤고, 조달 등록 절차 알아봤고요. 종합 쇼핑몰의 종류도 알아봤습니다. 그 다음에 조달청 입찰 원칙, 입찰의 흐름까지 알아봤네요. 자, 이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들, 뭐 할 수 있나요? 내 제품을 공공기관에 납품할 수 있다. 그죠? 그리고 업체 등록을 할 수 있다. 업체 등록 다음에 뭐라고요? 인증서를 등록할 수 있다. 인증서 등록 다음에 뭐라고요? 물품 등록을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가격 협상을 하고 상품 등록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쇼핑몰에 내 상품이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전자입찰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오늘도 1시간이 후딱 갔습니다. 컨설팅 이벤트 한 번 더 진행할게요. 무료 컨설팅 이벤트. 자, 두 번째 행운의 주인공은 어느 분이 될지 자, 추첨하도록 하겠습니다. 짜자라잔. 21번. 21번. 이정태 고객님. 이정태 대표님. 이정태 대표님 계세요? 이정태 대표님 계시네요. 네, 이정태 대표님 끝나고 채널톡 주시면 스케줄 잡아서 줌으로 1대1 상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축하드려요. 이정태 대표님. 이정태 대표님 축하드립니다. 자, 엄청나게 빨리 지나가서 많은 질문이 있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지금부터 질문 답변 시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거 채팅창에 올려주시거나 아니면 마이크 열어서 질문해 주세요.
꿈쟁이 대표님, 이해가 잘 안 되네요. 조달청에 없는 좋은 물건을 추천받아야 하는 거 아닌지. 조달청에 없는 물건을 납품하시려면 3년 걸립니다. 조달청에 있는 물건을 납품하셔야 돼요. 기존에 다른 업체가 납품하고 있는 물건을 납품하셔야 돼요. 김상구 대표님, 3천만 원 이상 매출이 있어야 등록이 가능하다는 건가요? 내가 3천만 원 매출이 아니고요. 조달청에 등록되어 있는 업체가 그 제품으로 3천만 원의 실적이 있으면, 네, 그런 소리입니다. 그러면 내가 들어갈 수 있다. 내가 3천만 원 매출이 꼭 있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다음에 이정태 대표님, 우수 제품 등록된 회사를 알 수 있나요? 네, 우수 제품 등록된 회사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수 제품 쇼핑몰이 따로 있죠. 우수 제품 쇼핑몰에 들어가셔서 업체 조회하시면 쫙 나옵니다. 우수 제품 등록된 회사. 그 다음에 꿈쟁이님, 직접 제조사가 아니라도 유통 도매업체도 납품할 수 있어요? 네, 직접 제조가 아니고 OEM 제조 또는 유통업체도 납품하실 수 있습니다. 아까 중국산 노트북도 올려서 판매하는 거 보셨잖아요. 그죠? 중국산 노트북도 판매가 됩니다. 유통회사도 등록해서 납품하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사이트가 이정태 대표님 사이트? 우수 조달 사이트요? 여기 보시면 여기 종합 쇼핑몰, 여기에 마스 등록과 우수 제품은 종합 쇼핑몰에 올라갑니다. 여기에 마스 등록 제품과 우수 조달 제품은 이쪽에 등록이 되고요. 벤처나라, 혁신장터, 디지털 서비스 전용몰은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백화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종합 쇼핑몰이 백화점이고 얘네들은 백화점에 설치된 임시장터, 비상설 매장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나라장터 종합 쇼핑몰이 메인이고 여기에 가시면 마스 등록 제품, 마스 등록 업체, 그 다음에 우수 제품 조달 업체, 우수 제품 목록 다 나와 있고요. 종합 쇼핑몰에. 그 다음에 벤처나라, 혁신장터, 디지털 서비스 전용몰은 메인이 아니고 비상설 업체라고 보시면 돼요. 백화점에 비유하자면. 그렇습니다. 정양주 대표님, 귀금속도 가능한가요? 귀금속 가능하지 않을까요? 볼게요. 귀금속으로 넣고 그러면 금, 반지, 반지 이런 거 없는 거 보니까 귀금속은 안 되나 본데요. 규격이 없는 제품이라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규격이 없는 제품이라서 귀금속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김상구 대표님, 살균수 제조를 하는데 저희가 기계를 다 만들어서 하는 게 아니라 도면을 주고 완성품을 가져오는 건데 제조업 등록이 어렵나요? 네, 직접 생산 확인을 받지 못하시면 제조 물품이 아니라 그냥 공급 물품으로 가셔야 돼요. 공급 물품. 그래도 하실 수는 있어요. 예, 직접 제조 물품이 아니라 그냥 공급 물품으로 납품하실 수 있어요. 꿈쟁이님 질문이 같은 물품 취급 회사가 조달청에 3군데 이상 있어야 한다고 하셨는데요. 예를 들어 노트북, 컴퓨터 이런 게 같은 물품인 거죠. 브랜드 상관없이. 네, 같은 물품입니다. 그래서 노트북 납품업체가 3군데 이상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살균수 제조 기계와 살균수 제조를 합니다. 네, 살균수 제조와 살균수 기계 제조. 네, 이렇게 알아봤습니다. 또
또 질문 없으시죠? 와, 오늘은 질문 답변이 얼마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내용이 어렵기 때문이죠.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이 조달청 등록을 하시면 어려워서 질문 못 하겠다는 거 이해됩니다. 저도 처음에는요, 좀 미치는 줄 알았어요. 네. 그런데 지금 저한테 한번 들으셨잖아요. 이제 여러분이 정부기관에 조달하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이 강의안 가지고 이제 하나하나 클릭하면서 등록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매출이 오르시면 정말 듣길 잘했다, 이런 생각 드실 겁니다. 제 거래처도 매출이 10배 이상 올랐고요. 그 업체는 지금 꿈에 부풀어서 상장 준비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어렵지만 꼭 한번 하시길 바랍니다. 네. 공지사항 보겠습니다. 그 강의 신청서에 단톡방 글탈의 번호 넣는 이유는 아시겠죠? 추첨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의 신청 순서 줄서기 먼저 하시고 단톡방에, 그 후 그 번호를 가지고 신청서를 작성하시고 그 다음에 입금하시면 되는데요. 요거를 많이 안 하세요. 채널톡으로 입금 완료, 톡하기, 요거 해주세요. 채널톡을 등록하신 분은 상관없는데 등록 안 하신 분이 너무 많아서 이걸 꼭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긴급공지가 나가거든요. 채널톡으로 긴급공지 받으신 분은 아시잖아요. 단톡방은 매일 들여다보는 게 아니고 채널톡은 바로 들여다볼 수 있으니까 긴급공지는 채널톡으로 나가니까 채널톡 꼭 등록하세요. 채널톡 등록하는 방법 다 그 챗봇에 올려놨습니다. 네, 오늘은 어려워서 질문 못하겠다고 하니 이 많은 조달 등록을 쪼개서 업체 등록하고 인증서 등록만 따로 한번 강의하는 걸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너무 광범위해서 그래요. 오늘 뭐 마스 등록, 그 다음에 우수 제품 등록, 그 다음에 해외 조달 뭐 이런 것까지 했잖아요. 혁신 제품까지. 그래서 너무 광범위해서 그런데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거는 대부분 마스 조달이에요. 그래서 마스 조달에 대해서 나중에 요청이 많으시면 여기에 대해서 따로 한 시간 내서 강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게 원래 강의가 굉장히 많은 양이고요. 이 조달 등록만 대행해 주는 업체가 네이버에 조회해 보시면 엄청 많습니다. 그 회사가 먹고 사는 방법이에요. 네. 그래서 결코 녹록하진 않죠. 그런데 제가 오늘 방법을 알려드렸으니까 여러분들도 조달 등록해서 공공기관에 납품하실 수가 있습니다. 대행사 엄청 많이 나와요. 네이버에 조회해 보세요. 조달 등록, 아니면 조달청, 아니면 나라장터 이렇게 조회하시면 엄청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가격이 말도 안 되는 가격이죠. 뭐 300만 원, 뭐 500만 원, 뭐 1000만 원. 뭐 우수 제품 조달은 뭐 700만 원, 어디는 2천만 원 달라는 데도 봤습니다. 물론 뭐 매출 향상되면 뭐 그 정도 투자는 할 수 있지 않겠어. 그런데 저희 방에 있으신 분들은 다들 소상공인들이고 그 비용이 부담스러우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하다 안 되면 그때 헬프미를 요청하시든가, 아니면 그때 이제 전문 업체한테 의뢰하시는 방법도 있겠죠. 그렇게 해서 꼭 여러분들 조달 매출 크게 이루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칠게요.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머리 지끈지끈 아프시겠지만 오늘 간략한 후기 올려주시고 링크 올려주시면 강의안 다 드릴게요. 강의안에 조달 등록에 대한 모든 링크가 다 들어 있습니다. 그 링크 자료 다운받아서 출력하시면 아마 1000페이지는 넘을 거예요. 네, 방대한 자료입니다. 꼭 후기 올려주시고 자료 받아가시길 바랄게요. 오늘 그럼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 좋은 후기 부탁드립니다. 단톡방에도 후기 남겨주세요. 단톡방에도 간략한 소감 남겨주시고 후기 부탁드릴게요. 수고하셨습니다.
반팔 옷 입고 고생했습니다. 집이 너무 더워서.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그 이벤트 당첨되신 두 분 대표님 채널톡 주세요. 채널톡. 그 오픈톡 말고 채널톡 주세요. 오픈 카톡 주지 마시고 채널톡 주세요. 두 분 대표님. 안녕히 가세요. 고생하셨습니다. 종료하겠습니다.